범죄로 끝난 세계 일주. 이거 예전에 한번 다뤘던 사건인데 백 기자가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 주시죠. 네, 한 4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인데요. 이 남성 왜 전 여자친구도 아니고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해치려고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 여자친구에 대한 증오심이 너무 컸다. 무려 세계 일주까지 다녀왔는데도 그 증오심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. 결혼을 두 사람이 원래 전제로 사귀었다고 하는데 헤어졌다고 합니다. 그 이후에 상처가 너무 커서 요트를 사서 세계 일주를 하고 필리핀에 들렀는데 거기서 권총을 사서 밀반입을 했다고 합니다. 이 피해자 가족이 무려 2시간 반을 설득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. 자, 요트, 세계 일주, 권총, 약간 영화 같은 그런 사건인데, 자, 알고 봤더니 이 남성 말이죠. 유튜브에 이 요트로 세계 일주를 하면서 그 영상을 막 올려서 그 요트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꽤나 좀 알려진 유튜버였습니다. 한번 이 관련 영상 잠깐 보고 얘기 이어가시죠. 유럽에 가서 배를 한 척 구입해서 요트 항해 세계 여행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어렸을 때는 요트를 가지고 세계 여행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이루어질 줄 몰랐어요. 세계 일주를 한다는 거. 와, 이게 가능할까요? 되게 좋아하시네요. 자, 그런데 이게 정말 많이 좀 얘기가 됐던 사건이에요, 손 변호사님. 네, 굉장히 또 특이하기도 하잖아요. 또 굉장히 좀 부러운 일이긴 합니다. 그렇죠. 이렇게 세계 여행을 요트를 타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. 그런데 결국은 범죄로 끝났기 때문에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이 총기도 연결돼 있잖아요. 근데 총기라는 게 굉장히 상반된 기능을 해요. 우선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총기 소지가 불허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요.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 있습니다. 사용을 하거나 또는 위협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총기라는 것들이 굉장히 생명을 바로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죠. 예. 범행에. 예. 하지만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시선을 너무 끕니다. 누가 총기를 가지고 뭘 했다 또는 누가 총기를 들여왔다 이거 찾기 쉬워요. 따라서 범행에 유리한 측면이 있고 불리한 측면이 상존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총기입니다. 자, 소장님, 그런데 이 남성이 도대체 그 헤어진 여자친구와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여자친구는 물론 그 가족에게까지 총을 막 들이대고 위협을 한 거죠? 네, 이 남성이 쓴 글에 의하면 스토리가 있기는 합니다. 아주 특별한 좀 스토리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제목이 여자를 믿지 마세요인데 이 사귀던 여자하고 굉장히 결혼이 하고 싶었나 봐요. 그 여성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여성이랑 결혼을 하면 6억이 든다는 거예요. 그래서 6억이 있으면 결혼할 수 있다고 했다. 그래서 근데 나 이제 그 돈을 주고라도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그 결혼이 뒤틀어졌다. 왜냐하면 언니가 반대를 해가지고 결혼이 뒤틀어졌다는 거예요. 근데 문제는 2억 5천을 여성에게 지금 빌려줬다라고 합니다. 예. 네, 근데 그 돈을 받지를 못했대요. 그러니까 지금 이 남성은 이 사랑하는 여자하고 언니 때문에 헤어진 것도 너무나 지금 원통한데 돈까지 못 받았으니까 이 원한감이 굉장히 극도로 좀 쌓인 상태 같습니다. 이 글에 따르면요. 그래서 이 남성이 이 여성하고 언니를 계속 협박하고 주거 침입하고 뭐 감금하고 상해를 입히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심지어 성관계를 한 동영상이 있다. 이거를 유출하고 나도 생을 마감하겠다.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발 나를 좀 멈춰달라. 돈을 반이라도 좀 돌려달라. 이런 글도 썼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이 남성과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소개팅 앱에서 만났다고 합니다. 저희가 소개팅 앱 관련해서 많은 또 사건 전해드렸지만 저는 진짜 이 소개팅 앱. 자, 아무튼 이 개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전 여자친구를 언급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. 잠깐 여기서 듣고 가시죠. 30년 전에 저는 항해를 하면서 그에 대한 마음을 점점 더 만져하고 있습니다. 저 태양과 날씬하고 점점 저는 왜 그녀를 못 잊을까? 내가 죽어도 못 잊을 것 같습니다. 죽었어도 그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. 그녀에게 나는 나의 영혼을 바친 거죠. 그런데 그녀는 왜 그것을 모를까요? 제가 사랑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. 사랑의 기술, 최고의 기술은
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요. 아, 그걸 왜 나는 몰랐을까? 저 알겠죠, 여러분? 망망대해에서 혼자 저렇게 독백을 했던 겁니다. 왜 내가 그 사랑의 기술을 몰랐을까 막 이러면서 말이죠. 자, 소장님 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.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네, 뭐 어떤 면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어떤 면으로는 좀 심란하기도 하고 그러네요. 그러니까 이분이 그 감정이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으로 천국과 지옥을 혼자 오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어쩔 때는 그 사랑의 추억을 곱씹으면서 너무 여전히 사랑한다. 근데 이제 그 말도 자연스럽진 않죠. 뭐 죽어서까지도 그녀를 사랑하기로 했습니다라는 건 사실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보다는 사건 반장에 가끔 사건들에서 더 많이 봤던 얘기잖아요. 그래서 예. 좀 불안한 그 워딩들이 좀 있고요.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미워하다가도 내가 그녀를 사랑하지 못하게 한 것이 내 잘못이다. 뭐 이렇게 또 자기 반성으로 끝나는 모습은 또 안타깝기도 하고 어쨌든 이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큰 상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일단 뭐 들으신 것처럼 요트 초반까지는 그래도 항해 시작한 지 38일째까지는 그래도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잊지 못해서 저렇게 뭐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냈다가 점점 이제 귀국 날짜가 가까우면서부터 이 증오심이 팡 하고 나오면서 결국 또 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 또 그 가족에 대해서 해코지를 하기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? 맞습니다. 또 권총을 어떻게 들여왔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. 아까 전에 질문도 많이 올라왔었는데 요트를 통해서 갖고 왔으니까 가능했던 부분인데 예. 당연히 요트를 타고 와도 이제 세관 검사 같은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상황을 좀 자세히 보면요. 그 아까 요트를 사서 출항 후에 7개월 만에 한국 영해로 들어옵니다. 근데 원래 통영으로 가서 정박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해상에서 사고가 한번 나요. 지나가던 4톤급 화물선이랑 충돌을 한 건데 이때 이것 때문에 이제 사고 수습을 해야 하니까 통영이 아닌 가까운 여수로 오게 됐대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출입국 심사를 피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원래 목적지가 여수였다면 정상적인 세관 검사랑 출입국 심사했을 텐데 통영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시가 느슨했다고 합니다. 그 길로 이 남성 바로 여수에서 전 여자친구의 가족이 있는 세종으로 가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네. 자, 양 변호사님. 지금 뭐 혐의가 11개였다고 하고 자,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재판부 판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? 일단 재판에 들어가서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권총을 구한 게 해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가족들 찾아갈 때는 그거 왜 들고 갔냐고 하니까 피해자들에게 용서하겠다는 말을 전하려고 하는데 권총이 있어야 만나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. 납득이 잘 안 가죠. 재판부에서도 이게 한국에 들어올 일밖에 없는데 무슨 해적을 퇴치하려고 그렇죠. 권총을 사느냐라고 했고. 필리핀이면 거의 다 왔을 때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그리고 그 바다라는 게 해적이 자주 출발하는 바다도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. 그렇죠. 믿지 않았던 겁니다. 그 와중에 뭐 심지어 이 피해자들이 이 얘기를 과장하고 거짓말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.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권총이나 탄창 같은 걸 다 몰수를 했는데요. 아니 보통 우리가 바다, 여행 그리고 유튜브 이런 거는 다 소통하고 해소하고 치유되는 그런 것들의 상징인데 예. 7개월 동안이나 그런 여행을 바다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치유가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. 그러네요. 자, 손 변호사님.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뭐가 됐든 여자한테 전 여자친구한테 2억 얼마를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거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. 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가 뭐 정당하다는 거는 아니지만 열은 받았겠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. 그것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은 그런 심리를 느낄 수도 있죠, 당연히. 다만 금전 문제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사회가 합의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? 민사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무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죠.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. 따라서 아무리 분한 마음이 있고 앙심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해소하는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결국은 본인이 훨씬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. 예. 자, 양 변호사님, 그럼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? 항소심에서는 6개월이 감형이 됐습니다. 그런데 감형 이유로 보면 일단 설득에 넘어갔다고 하지만 어쨌든 자수를 한 겁니다. 게다가 이제 범행에 사용됐던 그런 아까 말씀드린 권총 같은 것들 어디다 버렸는지 다 자세하게 진술을 했고요. 무엇보다
좀 어떻게 보면 좀뭐 참지를 못했던 모양이에요. 예. 그 돈 빌려준 거 이거를 다투다가 어찌된 일인지 가족들까지도 고소를 당했다.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받게 된 남성 말고 자신의 가족들까지 고소를 당했다고 하니까 그 전에 다른 사연들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. 그걸 다 고려해서 좀 감형이 됐습니다. 알겠습니다.